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콜마홀딩스 CP 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ESG 와싱 리스크와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이렇게 초빙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학계와 각계 전문가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 또 기업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준비한 것은 ESG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앞서지만 그것도 긍정적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 유치와 새로운 기회 창출,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오늘 ESG 와싱 리스크와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 주제를 재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ESG를 바라보는 기업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기본부터 다져나가는 컨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기업에서는 현재 ESG에 대한 이해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ESG 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기업이 현재 ESG와 관련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문화로 내재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과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 ESG는 기업에 있어서 직접적인 투자 유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중대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토론 진행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현재 ESG 평가에 대한 각 기업의 관심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우리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두 번째, ESG 평가와 관련해서 각 기업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혹시 ESG 경영에 대해서 각 기업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던가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학계와 전문가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앞서지만 그조차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음이 앞선다. ESG 평가를 잘 받고 싶죠.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앞서지만 우리가 혹시 내공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ESG에 대한 충분한 내공이 집약 축적이 되어야만 그것이 성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도쿄올림픽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의 양궁의 성과를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양궁의 그러한 성과는 단 1, 2년의 노력이 아니죠. 내공이 집약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서는 마음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ISO의 PDCA처럼 플랜 2를 하고 책 액트를 하는 선순환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ESG 경영이 기업의 문화로 내재화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체크할 기회조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몸보다 마음이 앞선다 할지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의 시도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임직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일방향 소통이 아닌 공감을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투자 유치, 새로운 기회의 창출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세대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만 MZ 세대라고 하는 주요 소비 계층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 소비라는 게 있겠죠. 가격보다는 본인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따집니다. 그리고 제품의 환경 보호, 그리고 윤리경영 실천을 기준으로 소비를 하고 신념에 부합하는 가치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린 뉴스를 통해서 피자집에 굉장히 좋은 선행담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줄이라는 표현을 하죠. 돈으로 혼줄을 낸다는 표현입니다. 자, 돈으로 혼줄을 낸다는 표현 어쩌면 ESG가 아닐까요?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공짜 피자를 선물한 인천 피자 가게에 많은 소비자들이 돈줄 행렬을 이어간다는 뉴스를 보셨습니다. 네. 이와 같이 피자집 사장님의 선한
그런 영향력이 ESG를 추구하는 기업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기업에 대한 고객의 ESG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아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의 실천이 평가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린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러한 발표를 하죠. 세계 탄소 배출량과 해수면 상승을 언급하면서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탄소 배출 제로 신도시 개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은 타계했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광물 자원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석기 시대가 종말을 고한 건 돌멩이가 없어서가 아니다. 석유 시대도 석유가 바닥나기 전에 종말을 고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풍요로울 때 빈곤할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 그것이 ESG가 아닌가 고민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컴플라이언스 측면에 보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가 조직 문화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육성을 하고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경영활동으로 반영이 되어야 급변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리스크를 분석해서 해안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창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ESG 관련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홍보나 IR 담당 조직에서 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사적인 ESG 리스크 관리의 기본 전제가 되는 효과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현재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ESG가 컴플라이언스가 체계화 내재화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컴플라이언스 직무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걸 기대하면서 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담당하는 직무 담당자 여러분들의 발전을 기원하고 오늘의 이런 세미나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의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언을 드리는데요. 학계와 평가기관에서 국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ESG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과 정책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에서의 노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내재화될 수 있는 인식의 변화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문을 발표해 주신 김종철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SG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해 주셨고요.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ESG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지속적인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ESG에 대한 접근 방법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혹시 마음만 앞선 것은 아니냐 되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만큼 이제 내공이 쌓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